제목 원한의 집. 머무르고 활동하는 공간. 하지만 난 내 방이 너무 싫었습니다. 90년대 중반. 난데없는 이사. 그것도 마음에 들지도 않는 들어본 적도 없는 도시. 빌라와 녹슨 놀이터 앞 초록 대문집. 80년대에 지어졌나 싶을 만큼 낡은 천장나무 마감재와 타일도 욕조도 없이 시멘트로 대충 바른 듯한 욕실과 세탁실, 그리고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동생 방의 다락까지. 그것도 최악이었지만 정말 진짜는 내 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그늘져 있는 데다가 슬레이트로 반그늘까지 형성되어 풍광은커녕 슬레이트를 받친 쇠파이프와 담벼락에 깨진 유리 조각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풍경이라니. 당연히 가족들에게 항의를 했지만 사춘기 소녀의 말은 그냥 묵인되었습니다. 어차피 건너편 아파트를 다 지으면 그리로 갈 거니 좀만 참으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진. 새 중학교를 다니고 슬슬 적응이 되어갈 때쯤 책상에서 책을 꺼내려 팔을 뻗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팍 하고 나갔습니다. 뭐야? 갑자기? 등을 돌려 방불 스위치로 가려는데 분명 느껴진 내 팔을 친 느낌. 아니, 정확히는 아예 옆에 서서 내 팔을 민 느낌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어쩌지 못하고 벙하니 굳어 있는데 동생이 방문을 팍 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주저앉아 있자 동생이 왜 그러냐며 놀라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동생은 갸웃거리더니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애써 별거 아닐 거라며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고 이불장을 열어 이불을 펴고 누워버렸습니다. 킥킥 킥킥. 잠깐 존 것 같은데 귓가에서 선명히 들리는 누군가의 웃는 소리에 눈이 슬며시 떠지고 언제 덮었는지 머리 끝까지 덮어쓴 이불을 슬며시 내려보려는데 자꾸만 들리는 웃음소리. 마치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듯 고막을 파고드는 느낌에 이불을 쥔 손을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 전 그때 알았습니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데 성대에 말이 막혀 말이 안 나오는 그 느낌. 그리고 어느 순간 숨이 살짝 막힌 듯한 느낌이 들면서 꿈인 듯 보여지는 영상엔 지하로 끝없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 전자시계의 초가 바뀌듯 순식간에 떨어지는 층 숫자들. 깜빡깜빡이는 엘리베이터 형광등. 울부짖는 내 모습.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어려울 무렵 팔이 움직여지고 이때다 싶어 상체에 힘을 주자 아무 일 없다는 듯 해가 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파 고개를 내려보니 오른손에 내 손톱에 눌린 자국이 있었고 단지 악몽이었을까? 하지만 며칠 간격으로 계속 지속되는 같은 증상에 저는 참지 못하고 부모님께 말을 했지만 그저 스트레스뿐이라고 얼마 쥐어지는 용돈이 끝이었습니다. 놀토가 없던 그 당시의 토요일 오후, 스트레스를 풀러 친구와 떡볶이도 먹고 슬슬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택시 정류장 앞 작은 3층 건물에서 아저씨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리고 쿵! 안쪽에 걷고 있던 내 머리 위로 떨어진 커다란 방충망. 커피를 마시던 택시기사들과 방충망을 들고 있던 남자들까지 우르르 내려와 주저앉은 나를 살펴봤습니다. 머리 쪽에 팍 하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상했어요. 괜찮아? 병원 가자, 병원. 학생 괜찮아요? 벙하니 머리를 감싸쥐곤 고개를 들자
아저씨들의 걱정된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 턱하고 손목을 쥐어 일으켜줬는데 방충망을 들었던 아저씨가 대뜸 나를 세워 머리를 샅샅이 눈으로 훑었습니다. 병원 가자 빨리. 아니 안 갈래요. 친구의 당황한 동공과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니 여기 3층이었다고 학생. 야 병원 가야지 왜 안 간다고 그래. 왜 그러는데. 친구도 당황했는지 빨리 병원을 가자며 나를 떠밀었지만 나는 어찌된 일인지 병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몇 번이나 권유했지만 자꾸 안 된다며 내 말을 듣던 사장으로 보이던 아저씨가 내 팔을 잡더니 3층으로 끌고 가 연고를 꺼내 머리 사이에 발라주었어요. 이거 안 보여? 피나잖아. 거즈인지 휴즈인지 분명 묻어나 보이는 액체는 피였는데 연고를 툭툭 발라주던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더니 명함을 하나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혹시나 두통 있거나 하면 빨리 전화해. 같이 병원 가게. 알았지? 한 손에 명함을 쥔 채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자 한숨이 푹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을 청하여 하자 옆에서 또 들리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아깝다. 선명히 들리는 단어. 뭐가 아깝다는 거지? 설마. 온몸에 오소소 들리는 소름. 그리고 상처 부위의 통증. 눈을 감았다 뜨자 또 다시 반복될 것 같은 그 영상. 안 되겠다 싶어 이불 하나를 둘둘 만 채 거실로 나와 누워버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옆에서 TV를 켜둔 채 잠든 아빠의 발 옆에서 그렇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귀갓길에 배달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도 당했으나 외상도 없이 멀쩡했고 다시 그날 난 똑같이 치료를 거부한 채 연락처만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사고에 지칠 무렵 아깝다는 그 소리는 고막 속으로 파고들고 또 파고들었어요. 체중은 빠지고 점점 퀭해지는 신체. 의식만 간간히 살아서 움직인다는 느낌. 아무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쳐가는 와중 찾아온 여름방학. 부모님과 동생은 이모 댁으로 여행을 갔고 왠지 모르게 가기 싫어 또 집순이를 자초했습니다. 이상하게 날도 흐리고 우중충한데 마당의 개들도 어수선하니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를 지켰어요. 천둥벼락의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비는 생각보다 무섭게 내렸고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어느새 대피해 있는 개들은 집 현관 쪽으로 대피시키고 젖은 아이들은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창문을 다 닫았지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휘잉거리는 소리와 천둥번개의 소리 그리고 쏴 하는 빗소리가 집안까지 파고들었어요. 혹시나 닫지 않은 문이 있을지 집 구석구석 점검을 하고 담요를 덮은 채 TV를 보는데 갑자기 꺼진 TV와 형광등. 뭐지? 한 군데가 아닌 집 전체가 나가버린 탓에 생각보다 어두워진 집. 내 방도 그런가 싶어 들어가 보는데 평소보다 더 어두운 방. 습기 때문인지 쩍쩍 달라붙는 느낌에 나는 바닥을 디디고 방문을 다시 닫고 나오려는데 콱kwa광 하는 소리와 크게 울리더니 피아노와 책상 이불장 그 밑으로 검은 물이 스스슥 내 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야? 잠깐 당황한 찰나 점점 다가오는 검은 물들. 고개를 들자 천장에서도 스물스물 내려오는 검은 형체들. 깜짝 놀라 다른 방 문을 열어 천장과 바닥을 보았지만 너무나도 깨끗한 다른 방들. 일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욕실에서 수건을 긁어 모아 흘러나온 물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수건을 펼치고 대야를 끌어다가 금방금방 적셔지는 수건을 짜고 또 피아노 밑과 이불장 아래로 밀어넣고 갑자기 퍼뜩 들어지는 정신에
급히 거실로 가 전화기를 들었지만 먹통이 된 전화기. 생각보다 빨리 불어버리는 물은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대야를 비우다 미끄러져 발목도 아팠지만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다시 대야를 끌어다 놓고 수건을 짜고 막고 한동안 반복을 하다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엉망이 된 방에 주저앉아 있다가 눈을 뜬 거였습니다. 언제 올라왔는지 개들이 괜찮냐며 손을 핥아댔고 약간의 햇빛이 들어온 내 방은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은 올라오시자마자 사태복과 원인 규명에 정신이 없었고 이내 옆 빌라에서 고의적으로 누군가 배관을 막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가족들은 철계단을 오를 일도 없을 뿐더러 엄마는 효율성이 없다며 애초부터 2층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방을 새로 짓다 싶을 정도 안에 물건들을 끄집어내고 도배와 장판까지 새로 해야 했으며 금전적인 손해도 만만치 않았었어요. 아빠는 제 방에 슬레이트와 쇠기둥을 치우다가 다치시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이사까지 방치되었고 여담으로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그 집을 전세로 들어온 한 할머니가 사셨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께서도 똑같이 그 방이 침수되셨다고 해요. 고가의 무스탕을 다 버리고 이불장까지 둥둥 떠다니셨다고. 또다시 누군가 그 방의 배관을 흰 뭉치가 막았다고. 정말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그 킥킥거리는 무엇이었으며 저는 왜 그날 병원을 왜 계속 안 간다고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 그리고 흰 뭉치로 왜 배관을 누가 막았을지, 그리고 지금 그 주택은 철거되어 공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정 방에서만 일어나잖아. 이걸 당집기로 돌려보면 진짜 그 집엔 나쁜 팬텀이 있던 거야. 그 팬텀이 제보자님들을 괴롭히면서 해를 가하는 거고 완전 이게 당집기네. 이 집에 귀신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괴로웠던 거잖아. 와, 이런 집이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당집기로 이었으면 진짜 엄청난 영상이 나왔을 것 같은데